2020년 단국대 오후 논술. 첫 번째는 극값 설명하고, 두 번째는 합성함수의 미분, 세 번째는 부분적분.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가 있습니다.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2. 그리고 도함수가 연속함수인 건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은 원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 별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고.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fx의 값은 3분의 1과 3분의 2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근데 3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이 3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의 2배입니다. 일단 부호는 같다는 얘기네. 그런데 근데 극대값이면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 영 대입했을 때 0이라고요? 1 대입했을 때 2고? 근데 중간에 3분의 1과 3분의 2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 대입했을 때 2라고? 미분 가능함 수죠. 3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갖죠. 그럼 그래프가 처음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프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 3분의 1을 대입한 값이 누굴 가질지 모르겠어. 그런데 3분의 2가 갖는 극소값의 2배라고요? 근데 부호가 같으니까 극대값이 무조건 양수니까 극소값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마 이 3차함수 비슷하게 그리는 그림을 요구한 것 같아. 근데 0부터 2까지만 얘기했으니까 주기함수 같은 함수겠지 뭐. 근데 그 주기함수 비슷한 함수일 것 같은데 여기 조건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럼 여기 조건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조건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하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숫자를 차근차근 1부터 대입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0부터 1까지 그림은 정의가 되어 있고요.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함수 fx 값을 써보려고요. 이거란 얘기야 지금? 근데 1 대입한 함수값은 2, 0 대입한 건 0, 우변값이 2인 거네? 맞죠? 그럼 fx라고 하는 그림은 1과 2 사이에 있는 fx라는 그림은 전에 있던 그림 1과 2를 대입하면 이거 0부터 1까지죠. 0부터 1 사이에 있던 그림을 실수배 2분의 1배를 한 다음에 위로 두 칸 평이동한 녀석의 값을 그리라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실수배 2분의 1배를 하게 되면 지금 최대값이 2였는데 여기가 2였는데 그러니까 0부터 2 사이에 있는 값을 실수배 2분의 1배 쓰니까 0부터 1까지 값일 거고 0부터 1까지 값일 거고 그걸 위로 두 칸 이동했다고? 그러면 2 대입한 값은 3이겠네? 1 대입한 값 2였고 그 절반은 1인데 1의 값을 위로 두 칸 평이동하려고 했으니까 그럼 2에서는 3. 그 사이에 요거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이 값을 극대값을 m이라고 얘기하고요. 극소값을 m이라고 얘기할게요.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완벽하게 됐을 건데. 여기 있는 값도 2분의 1 곱한 다음에 2를 더할 거죠. 그럼 여기다 선생님 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3분의 4? 여기가 지금 3분의 5인가요? 3분의 4를 대입한 함수값은 이게 누구란 얘기야? 네, 그러네요. 여기가 2분의 m 플러스 2란 얘기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값도 2분의 m 플러스 1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부터 2 사이 있는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대입할게. 2 대입할 거지?
2 대입하게 되면은 2부터 3까지 범위 사이에서는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 대입한 값이 누구였더라? 3이었나?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금 2 대입하면은 1 대입한 값 1 대입한 값 2였는데 2의 절반이라고? 이건가? 그러면 또 두 칸을 또 평이동하는 건가? 그럼 지금 2하고 3 사이 있는 그림은 2하고 3 사이 있는 그림은 1과 2 사이 있는 그림을 2분의 1 배한 다음에 2를 더하라고요? 그럼 전 단계 있는 녀석을 또 2분의 1 2하고 3 사이 있는 값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1과 2분의 1과 1.5 사이 있는 값 1과 1.5 사이 있는 녀석을 1과 1 실수배에서 1과 1.5 사이 있는 녀석의 값을 두 칸 평이동하라고? 그럼 1의 값은 두 칸 평이동했더니 3이 될 테고 3의 값은 2분의 3만큼 이동했으니까 2분의 9가 되는 건가? 이해된 거 맞아요? 네. 3한테 2분의 1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면 2분의 9 맞아요? 아, 내가 잘못했나? 2분의 9가 아닌가? 아, 예. 그렇지. 2분의 7이지. 내가 잘못했네. 2분의 7이네. 그럼 지금 패턴은 어떤 패턴인지 알겠어. 여기가 3분의 7, 여기가 3분의 8이죠. 3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2분의 7이라고? 2분의 7이면 4.5? 3.5? 3.5, 3.5.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여기가 3.5입니다. 여기 간격이 여기 간격은 처음에 0부터 1까지는 두 칸이었고 그 다음은 한 칸이었고 여기는 2분의 1만큼이야? 지금 패턴이 느껴지죠? 그리고 극대점 좌표의 값은? 극대점 좌표가 누군데? 그러네요. 극대값은 4분의 m 플러스 3이고 극소값도 2분의 1 곱한 다음에 2를 더했으니까 4분의 스몰 m 플러스 3인가요? 이렇게 계속 그린 모양입니다. 이제 공원 파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0부터 6까지 범위 사이 있는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0부터 6까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는 gx라는 함수인데 f의 값을 지수함수한테 대입했습니다. 합성함수입니다. 그거의 극값들의 고백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극값들이면 미분해야 되잖아. g'x의 값을 통해서 극값 찾고 있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지수의 값이 속미분한 거 먼저 쓰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f'4분의 3x 곱하기 2의 f4분의 3x인가요? 이 값이 빵 나오려면은 얘는 절대로 빵이 안 나오잖아. 양수니까. 얘도 빵이 아니고 얘만 빵이면 되겠네? 그 값은 지금 저게 빵 나온 값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f'4분의 3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 나오는 극값의 곱이니까 y좌표가 필요한 거죠. y좌표는 여기다가 x를 대입한 y좌표가 오는 거죠. 근데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온 거 찾아야 되는데 도함수가 빵 나올 때가 항상 누구였지? 도함수가 빵 나올 때가 언제냐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 3분의 5, 3분의 7, 3분의 8 이런 것들인가요? 정수가 아닌 3으로 3이 분모인 숫자들이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녀석을 0부터 6까지 범위해서 그러면 요 값이 3분의 1인 게 처음이고 3분의 2, 3분의 일단 6개만 써볼까? 그때 x의 값들이 누군데?
이건가요? 네. 9분의 30이면 4보다 작지 아직. 네. 좀 더 가자. 3분의 10, 3분의 11. 네. 그때가 9분의, 아니 더 가야 되나? 그 다음이 3분의 13? 9분의 20까지. 근데 3분의 14가 되면 9분의 54는 6보다 커요? 아, 9분의 56? 네. 9분의 56이어서 6보다 크죠? 그럼 여기는 이 x의 값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구만. 근데 g한테 이거 대입할 거잖아, 지금. 네. g한테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4분의 3x니까 어차피 이거 대입하는 거지. 연결이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그때 t의 값, lnt의 값이 8분의 189라고? 근데 함수값은 알고 있지 않아? 3분의 1 대입하는 함수값 알잖아. 우리가 m이라고 놨잖아. 3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도 스몰 m이라고 놨잖아. 3분의 1 대입한 극대값은 극소값의 2배라고요? 그럼 내가 어차피 이것들 t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곱이잖아. 그럼 t의 값이 지금 누가 되는 거지? t의 값은 2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g 9분의 4 곱하기 g 9분의 8 이렇게 쭉 다 곱해가지고 g 9분의 52까지 다 곱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값이 어차피 지수의 값이잖아. 그게 f한테 마지막에 f 네, 이걸 구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 값들이 첫 번째 3분의 1 대입한 극대값이 m이었나? 그 다음 극소값이 스몰 m이었고 그 다음 극대값은 2분의 1 m 플러스 2였죠. 그 다음이 2분의 1 곱하고 2를 더한 거? 야, 이거 스몰 m 빼먹었다. 몇 개 해야 되지? 극대값은 1개, 2개, 3개, 4개, 극대값 5개, 극소값 4개? 그럼 극대값 먼저 쓸 걸 그랬나 보다. 극대값 5개 쓰고 극소값 4개 씁시다. 극대값이 2분의 1 플러스 2하고 4분의 1 m 플러스 3하고 여기다 또 2분의 1 곱할 거죠. 8분의 m 플러스 2분의 1 곱하면은 3한테 2분의 1 곱하면은 2분의 3 거기다 2 더했더니 2분의 7 1개, 2개, 3개, 4개, 5개 해야 되죠. 16분의 m 플러스 일어나주면 4분의 7 4분의 7한테 2 더했더니 이제 극대값 5개는 다 더했습니다. 이제 극소값 구하는 중입니다. 극소값은 이걸 스몰 m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그래서 스몰 m부터 다 썼나요? 지수의 값을 전부 다 더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m하고 2분의 1 m하고 4분의 1 m하고 8분의 1 m하고 16분의 m 다 더해야 되지. 16분의 15인가? 1, 2, 4, 8, 16, 31? 1, 2, 4, 8, 15, 16 여기까지 더하는 건가? 다 더하면 몇이야? 네, 31 맞네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스몰 m 값을 더하자. 스몰 m 값은 1, 2, 4, 8밖에 없어? 8분의 그럼 분자의 값이 1, 2, 4, 8이에요? 이제 정수의 값 더하려고요. 2하고 유리수 값을 더할 건데 2하고 3하고 5 이것도 2하고 3하고 5 지금까지 10 이거 두 개 더하면 7, 17 17한테 4분의 15를 더해야 돼? 맞아요? 17은 4분의 68? 68 더하기 15? 68 더하기 15만 해봐.
이 숫자가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ln을 붙였더니 그래서 이 값이 이거였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대문자임과 소문자임의 관계는 대문자임의 값이 소문자임의 2배라고요? 그럼 소문자임으로 바꿀까? 소문자임으로 바꾸면 이 값 대신에 2m을 대입할 거죠. 2m을 대입했더니 8분의 31 더하기 45니까 15니까 46? 얘는 8분의 166인가? 그 값이 8분의 189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66을 뺐더니 23? 23의 m값이 누구란 얘기야? 이거라고요? 그때 F한테 3분의 16을 대입한 거랑 F한테 3분의 11을 갖다 대입한 걸 조사하래. 그 F한테 3분의 11을 대입한 건 누군지 아는 거 아니야? 3분의 11은 극소값이었어. 네 번째 극소값? 3분의 11을 대입한 게 네 번째 극소값 이건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F 3분의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2분의 1 대입했더니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7, 8, 56? 내가 지금 통분할 거거든, 16으로. 16으로 통분하게 되면 이건 16분의 1인데 얘는 16분의 56? 16분의 57? 그 다음 녀석의 값은 F한테 3분의 16을 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3분의 16의 값은 몇 번째 극대값이야? 3분의 13 다음 극대값이야? 여섯 번째 극대값? 이게 다섯 번째 극대값이었거든? 그럼 여기다 2분의 1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면 여섯 번째 극대값이겠네. 2분의 1 곱했더니 32분의 1에 8분의 15 더하기 2. 8분의 15한테 32 더했으니까 70. 15한테 32 더하면 47? 아니 15가 아닌가? 아 그렇지 이게 8분의 15도 2로 나와주면 8분의 15. 8분의 15인데 2를 더해주면 8분의 31. 근데 대문자의 값은 1이었잖아. 그럼 32분의 4배야 되니까 144? 아니 124? 125? 그때 빼라며. 빼면은 우리가 구하는 F 3분의 16 마이너스 F 3분의 11은 32분의 114를 뺐더니 11? 이게 지금 두 번째 거 답이네요. 첫 번째 문제였나 방금 이게? 네. 이해되신 거 맞죠? 할만한 것 같아. 여기까지는 할만하다. 그치? 네. 이거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가 준 거는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라고 얘기하는데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3이라며.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3이라는 말은 지금은 다시 극대값이 여기는 극대값이 1이고 극소값이 2분의 1인 상황이 아니야. 지금 논제 1번만 이게 1이고 2분의 1이었던 거야. 지금은 극대값 극소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넓이의 값이 0부터 1까지가 아니지. 0부터 2까지 넓이를 준 거야? 0부터 2까지 정적분의 값을 제시했는데 그 정적분의 값이 몇이라고? 3이라고? 그런데 여기 넓이가 몇인지부터 일단 구하자. 여기 넓이가 몇이야? 여기 넓이가 2면 쌤이 여기 넓이 있잖아. 여기 넓이. 이 넓이의 값을 2a 이 넓이의 값을 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여기 있는 그래프를 실수배 2분의 1배 한 거잖아. 그럼 이거 적분한 녀석의 값에 a라고 한다면 이거 적분한 정적분의 값은 2분의 1일 거거든. 근데 다 더해서 3이라며. 그럼 여기 넓이가 몇이란 얘기야? 여기 정적분의 값이 3분의 2, 절반 3분의 1. 여기 정적분의 값이 2란 얘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다 더해서 3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을 때 이걸 적분하세요. 적분은 부분 적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0부터 3까지 적분하라고 U'의 값이 F'입니다. V의 값이 X고요. 적분했더니 fx, 미분했더니 1입니다. 그럼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fx 마이너스 그런데 3대입 했더니 f3? f3의 값이 누구였더라? f3의 값이 함수값이 3이었나? f3의 값이 3.5였나? 영대입하면 0입니다. 뭐야, 3배 아니었어, 쌤이? 아, 3fx니, f3이니까? 네, 그러네요. 10.5야, 그러면?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정적분의 값이 필요한데, 0부터 2까지가 3이라며.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2부터 3까지가 필요한 거죠? 2부터 3까지가 필요한데, 여기 정적분의 값은 3? 여기 정적분의 값은? 네, 3분의 1의 절반이니까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3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3분의? 네, 그러네요. 3분의 19라요, 방금. 아, 6분의 1 더하기 3이었으니까 6분의 19?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10.5에서 3을 뺐더니 7.5. 7.5면은 2분의 15? 2분의 15 마이너스 6분의 19? 6으로 통분했습니다. 3배 했더니 45 마이너스 19. 약분돼요? 다 구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식이 좀 지저분해 보였지만 빨간색 네모가 제 까다로운 식을 만나면 자연수를 대입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게 당국대 2021년 모의논술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갑자기 생전 나오지 않던 나머지 정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극값을 미분했을 때 빵 나오면 극값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치환적분, 부분적분 얘기했습니다. 쓸만한 건 없습니다. 다항 함수 fx가 있는데 fx 값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fx 값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gx 값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gx가 누군데요? 원인가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 1인 원이죠? 거의 위쪽 반쪽짜리 그림이죠? 근데 fx의 값을 도함수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이 qx 나머지 값 rx라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제시문 1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도함수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x고 나머지 값 r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양수 m값에 대해서 m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p점이라고 할 건데 그런데 p점에서 원에 근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점, y축과 만나는 점이 b점입니다. m값에 따라서 m값이 1보다 작으면 a가 작고 b가 큰 거죠. m값 1보다 크게 되면 a가 크고 b가 작을 겁니다. m값이 기울기 1, 45도의 각도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a, b 중에 크고 작은 거 달라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a점의 x좌표의 값과 b점의 x좌표의 값 중에 크지 않은 값을 반지름 길이로 하래. 점의 좌표 자체를 반지름하라고. 만약 이 점 좌표의 값이 뭐 1.5면 반지름이 1.5, 2.5면 반지름 1.5라고 잡으라고. 중심점 좌표의 값은 p점인 원을 만드세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p점 좌표가 기울기 1이 1보다 작은 형태의 그림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p점이 중심이면서 O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인 원을 그리라는 얘기야?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삼각형 OAB의 넓이의 값은 또 SM이라고 칭합니다. OAB의 넓이는 뭐 직각삼각형 넓이니까 구하기 좀 수월합니다. CM 값도 구하기 수월합니다. 반지름 값이 5A면 5A를 제곱한 다음에 파이만 붙이면 되고
반지름이 5b가 됐을 때는 5b 길이 제곱한 다음에 파이 맞추면 붙이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논제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항함수 fx 몰라. 다항함수 fx가 누군지 모르는데 x1, x2, x3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값이 n번째 것까지 그 값이 있다면 극점 좌표들을 rx라고 하는 곡선 위에 있음을 보이세요. 논제 1번이 쉬운 것 같은데 사람에 따른 논제 1번을 보자마자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보자마자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본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너희는 어떤 느낌이 혹시 들어요? 지금 이 문제를 읽고서? 아까 썼던 시간 있잖아, 쌤이. 함수 fx의 값은 도함수로 나누겠더니 몫의 값은 qx고 나머지는 rx였나요? 그런데 fx1 f'x2 f'xn 이런 값들은 전부 다 빵인가요? 극점이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 따르면 내가 x1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f'x1의 값이 빵이라며. 여기 지워질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x, fx1이라고 하는 점 좌표 자체가 x1, rx1인 거예요? 그런 점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xn, 마찬가지로 이 점은 이 점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점들은 전부 다 이 곡선 위에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건 그냥 너무 쉬운 문제고요. 두 번째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두 번째 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게 요구하는 거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녀석 3차함수의 값을 3차함수의 더함수로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들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논제 2번은 뭐 해보면 되겠다.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좀 산수가 좀 귀찮은 거지 말하는 거는 뭘 가지고 사용해야 될지 이미 보입니다. 3차함수 fx 있다며. 근데 fx가 누군지 몰라. 최고층계수 1인 건 알고 있죠. 알파벳 a가 없었죠? 자, 이게 fx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fx라고 하는 식은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도함수로 나누겠더니 그때 몫의 값은 qx고 나머지 값은 rx라고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런데 그때 qx하고 rx의 값이 cm 값을 적분하게 되면 rt의 값이랑 qt의 값이 나온대. 여기는 rt하고 qt만 구하면 fx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거 두 개가 누군지 알면 난 fx를 정확히 구할 수 있겠네. 미주수 abc 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럼 중요한 건 출발이 cm부터 출발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cm이라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알아야지 1-t부터 1 플러스 t까지 적분하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 cm은 원의 넓이였나 아까?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원의 넓이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A점, B점 좌표가 필요한 거 아니야? A점, B점 좌표가 필요한데 이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싫거든?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선의 기울기의 값은 m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죠?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죠?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P점 좌표를 지난 녀석이니까 P점 좌표는 누군데? 변수를 뭐라고 잡아? 변수를 t라고 잡을까? t, mt? 이 원의 방식에 대입하면 1-t제곱인데 루트 1-t제곱인데 그건 불편하니까 그럼 저걸 사용합시다. 선생님 지금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이 누구라고요? 맛있었어요. 이거야? 그런데 이거에 절편가 필요한 거 아니었어? 네. A점 좌표 구하려고요. A점 구하려면은 네,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M을 양변에 곱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했고 마이너스 M을 곱했다고요. M제곱 T? M제곱 T 플러스 T? 근데 문제가 좀 생겼다. 넓이 구할 때 넓이의 값을 M이라는 문자로 표현하래? T가 있어도 T가 있어도 상관없나 보다. T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B점 구하고 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하면은 요게 B점입니다. 그런데 CM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N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누가 반지름이라고요? 비율가 1보다 작을 때는 OA가 짧아, OB가 짧아? OA가 짧으니까 여기가 반지름인가요? 이걸 제곱해야 되겠네? 그럼 M제곱 플러스 1 루트로 잡을 걸 그랬을까? 이게 더 나으려나? 지금 4차가 돼가 좀 불편하네. 그때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두 번째 M값이 1보다 큰 것 같을 때는 반지름 OB가 반지름이라고요? 그때가 이건가요? 되신 거 맞아요? 좀 정리하자. T제곱을 따로 쓸까? 파이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T제곱이에요? 파이 곱하기 M 플러스 M분의 1의 제곱 플러스 곱하기 T제곱? 맞죠? 근데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파이분의 1 인테그랄 1-t부터 1 플러스 t까지 cm 값을 m이라는 문자에 대해 접근하라고 하는 것 같아.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범위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 t의 값은 양수라는 말을 하고 있니 문제에서? t의 값이 양수라는 말을 했냐고. 쌤, 음, 이게 저 ML 연수에서 이미 T를 써가지고 음. P의 좌표에다가 T를 쓰면 ml 좌표에서 t를 사용했다고 이미? 언제? 그게 아니고 M 적분 저기 RT라고 이미 저희가 T에 대해서 썼는데 P를 T로 다시 또 쓰면은 저게 T가 완전히 다른 T라서 변수를 네. 원래 t가 써 있어가지고 p점의 좌표의 값을 t라고 잡는 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mx라는 녀석과 이게 만나는 교점 좌표 p점이었지? 다른 변수를 잡아? 교점 좌표 구해버릴까 그냥? mx라는 녀석과 루트 1-x의 제곱의 값이 똑같다고 보면 m제곱 x의 제곱 1-x제곱 이항했더니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의 값이 1 x의 값 양수값을 선택할 거죠. 그럼 x의 값 자체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대입하자 그냥. p점 좌표를 이렇게 놓지 말고 p점 좌표의 값을 x좌표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m이라고 잡으려고요. 그럼 손봐야 되는 거는 이거 다 손봐야 되는 거네.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m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1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m값이 1보다 작을 때 반지름 필요합니다. a점 좌표 필요합니다. a점 좌표는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하고 마이너스 m을 곱했더니 플러스 m제곱이죠. 루트는 m제곱이었는데 이항했습니다. 마이너스인 값을 이항했습니다.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m제곱 플러스 1? 그럼 이거 자체가 약분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가요? 그 다음은 x한테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하게 되면은 분모의 값이 m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항해주면 이건가? 내 머릿속에 기억은 이런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m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이 값은 분자분모 m을 곱해서 이항했습니다. 약분했습니다. 맞아요? 이해된 것 같아요. 자, 그때 1보다 작으면 5a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이건가요? 그 다음에 m이 1보다 컸을 때 5b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m제곱분의 네, 이거네요. 자, 우리는 이걸 적분하려고 합니다. 적분할 거기 때문에 범위의 값을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t의 값은 0과 1 사이 있다 문제 이겠습니다. 그럼 파이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1-t부터 1까지는 파이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해요. 반면에 1부터 그땐 파이 곱하기 m제곱분의 m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할 거죠? 이것만 적분하고 나면 뭔가 생기나 봐. 파이는 약분되죠. m제곱의 값을 적분했더니 여기다 지금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파이도 약분했습니다. 파이 약분할 건데 이거는 1이죠. 1 플러스 m제곱분의 1 1의 값은 적분했더니 m제곱분의 1은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조금 거지 같다. 1 대입하면 3분의 4인가? 1-t의 값 대입해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1-t의 3승 마이너스 1-t 1 플러스 m의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t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한 건 빵인가? 그런데 여기까지 계산해서 나왔는데 이 값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rt, qt, 마이너스 3분의 1 1-t 세제곱 이 값이 rt 마이너스 3qt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1-t의 세제곱이라고? 그러면 남은 녀석의 값이 뭐가 남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지고 플러스 2t가 되지. 이건 지워지나? 아, 1은 지워졌지? 2t 플러스 3분의 4? 요게 남나? 그 값이 rt 마이너스 3qt분의 1이라고요? 근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최고참계수가 3분의 1인 1차식인가요? 나머지는 몇 차식이지? 1차식이에요? 그럼 알 수 있겠다. 둘 다 qt하고 rt의 값이 다 1차식이기 때문에 rt 뭐라고 할 건데? qt 뭐라고 할 건데? 여러분 등식이 성립하나요? 둘 다 1차식인 거 맞나요? 근데 qt의 값도 최고참계수의 값은 3분의 1인 qt입니다. 그럼 맞게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우변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곱하기 3분의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3분의 4여서 a, b, c 다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차함계수의 값은 좌변이 a입니다. 오른쪽에 이차함계수의 값이 1 더하기 3분의 2a a의 값은 3인가? a가 3이었을 때 이제 1차함계수 확인하려고 합니다. 1차함계수 1차함계수가 3분의 2ax 3분의 bx 플러스 2 3분의 2ax 3분의 bx 플러스 2가 1차함계수 누구라고? 이된 거 맞나요? a한테 3 대입했습니다. 3분의 2b가 4 b의 값은 상수항만 가지고 C만 구하면 됩니다. 상수항의 값은 3분의 b하고 3분의 4하고 6 대입했더니 이제 fx의 값을 정확히 아는 거야 이제? 함수 fx의 값이 x의 세제곱 3x의 제곱 6x 플러스 3분의 10인가요? 그때 문제가 fx의 값을 구했으면 1 대입하세요. 이건가요? 그런데 적분하세요. SM이 들어간 식을 적분하세요. SM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전에 A점, B점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럼 삼각형의 넓이의 값 이거 둘 다 양수니까 두 개 곱한다 2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2m분의 m제곱 플러스 1? SM 값이 2m분의 이걸 대입해 적분하라고? 여기서 미분한 값이 앞에 있나? 미분 한번 해볼까? 난 치환적 분해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거든? 미분하게 되면은 4m제곱분의 2m 곱하기 2m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2 약분했던 2m제곱분의 m제곱 마이너스 1인가? 이된 거 맞으세요? 근데 이거 미분했을 때 이게 들어있으면 우리는 치환적 분할 수 있잖아. 안 들어있잖아. 여기 안 들어있다고. 여기도 안 들어있잖아. 그런데 들어있게끔 할 수 있다. 선생님 치환적 분하고 싶었는데 둘 다 범위가 똑같네. 범위가 똑같을 때 통분하려고. 통분하게 되면 n 3승분해. 들어있어? 누가 들어있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들어있냐고. 들어있어요? 이렇게 쓰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치환적 분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SM의 값을 T는 아까 있었으니까 S도 있으니까 STU라고 넣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치환하려고 하는 색값은 SM의 값을 U라고 치환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이건가요? 한 줄만 더 바꾸고 나서 바꿀까? 이 값을 2로 만들고 싶거든? 분모에 4 곱한 거지. 앞에도 4를 곱해, 분자도 4를 곱해야 되죠. 이게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건가 지금? 그럼 SM 값이 이게 SM이에요? 요게 S 프라임 DM이에요? U, LNU, DU 1대입하겠습니다. S한테 1대입하려고요. S한테 1대입하면은 아니지 S한테 1대입한 게 아니지 M한테 1대입해야 되는 거지. M한테 1대입하면은 S1의 값은 1, M한테 2대입하면은 이건 1부터 4분의 5까지인가요? 이것만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려고 합니다. U'을 누구라고 놓지? U'은 지3더러니 V의 값은 적분했더니 따라서 4 곱하기 2분의 1 U제곱 LNU 빼기 2개 곱했더니 2분의 1 U 적분했더니 4분의 6죠. 이제 산수만 남았습니다. 4분의 5를 대입했더니 16분의 25 1 대입한 빵? 32. 뭐 잘못했어? 아 32 1 대입한 빵 맞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분의 3을 대입했더니 1 대입하면은 다시 맞게 썼나요? 아이씨 그지 같다. 어떡하지? 첫 번째가 8분의 16분의 25인데 1을 더해요? 네, 이게 답이네요. 생각보다는 할만하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제시문 안 읽어봤네. 첫 번째 거는 조합에 대해 설명했고 요게 중요한 것 같다. 이거 외우고 있는 거 맞아요? 예전에 중복조합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하게 설명했었는데 조합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0C 3의 값은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야? 10 곱하기 9C 9C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K 곱하기 10CK는 뭐라고 쓰겠다고요? 9C K 마이너스 이거 써먹으래요. 문제 풀 때 필요한가 봐요. 자, 그 다음은 다에서는 확률의 총합의 값은 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확률 변수랑 확률의 값을 곱해서 다 더한 녀석의 값을 기대값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0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나 꺼내겠습니다. 10개를 동시에 꺼내서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다시 10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처음 꺼내서 확인했던 10개의 공에 적힌 숫자와 나중에 꺼낸 10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된 숫자의 개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5개가 중복된 확률값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갖다 놓은 다음에 A를 맞춰보세요. 그때 아까 했던 R 곱하기 NCR이랑 N 곱하기 N-1C R-1이 똑같다는 걸 통해서 풀라는 것 같아요. 자, 쌤이 지금 필요한 거는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중복된 숫자가 5개가 되려면 처음에 50개 중에 10개를 뽑았어. 50개 중에 10개 뽑았더니 우연히 그게 1, 2, 3, 4, 5, 6, 7, 8, 90이었어. 처음에 뽑혔던 건 1부터 10까지, 안 뽑혔던 건 11부터 50까지. 근데 두 번째로 뽑을 때 두 번째로 50개 중에 10개 뽑고 있잖아. 그런데 중복된 숫자가 5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기존에 뽑혔던 10개 중에는 1, 2, 3, 4, 5, 6, 7, 90 중에는 5개를 뽑아야 되고 안 뽑혔던 40개 중에 5개를 뽑으면
처음에 뽑았던 것들과 두 번째 뽑았던 것들이 공통된 건 5개겠죠? 이 값을 이렇게 둔갑시키는데 성공해 보세요. 달라진 거는 50, 10이 달라졌나? 40, 15가 달라졌나? 안 달라졌잖아. 아, 40, 15고 40, 35는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 달라진 건 이거 바꾸라는 얘기잖아. 10, 15라고 하는 세기값을 A 곱하기 9C4로 바꾸라고? 근데 우리는 뭐 알고 있어 이미? 5 곱하기 우리가 아까 제시문에서는 5 곱하기 10, 15의 값을 어떻게 쓰겠다고요? 10 곱하기 9C4라고 쓰겠다고요? 네. 그러면 10, 15의 값이 누구라고? 이거 그래서 A가 누구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공식 알려줬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기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기대값 어떻게 구할 건데요? 시그마 K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듣고 있습니다. 왜 1부터라고 생각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1부터예요? 처음 꺼냈던 10개하고 나중에 꺼냈던 10개가 항상 공통된 게 한 개부터 시작해? 아, 0부터요. 네. 공통된 게 없을 수도 있죠? 많으면 몇 개죠? 10개. 이게 우리가 구한 기대값이네. 확률 변수의 값이랑 확률값을 곱해서 모든 가능한 녀석을 시그마로 다 더했으니까. 되신 거 맞나요? 자, 시그마 K의 값이 0부터 10까지 K 곱하기 공통된 게 K개를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통된 게 5개를 확률은 해봤잖아요. 10, 10, 10, 10, 10K, 40, CK. 뭐라고요? 네, 10-K개를 더 뽑아야지 전체 10개 뽑는 거죠? 자,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하세요. 계산해서 기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방금 전에는 결국 이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야? 우리 10K가 누군지 알잖아. K 곱하기 10K. K 곱하기 10K의 값은 10 곱하기 그러면 시그마 K의 값이 0부터 10까지 요 값이 네, K-1이지? 어, 맞아요? 네. 그런데 K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야? K한테 빵 대입한 거 빵이니까 이 녀석은 빵 대입한 거랑 1부터 대입한 건 똑같은 거야? 난 귀찮아서 안 쓸래요. 이걸 한번 써준 다음에 이걸 1이라고 바꾸자. 이걸 쓰는 순간은 0이라고 못 써. 0 대입했을 때는 9C 마이너스 1 돼버리니까. 먼저 이 0의 값을 1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K-1개하고 K-1개하고 10-K 2개 더하면 몇 개야? 9개야? 아까는 K하고 10-K 더하면 10개였잖아. 그러면 9개, 결국은 이건 9개 뽑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50C 10의 값을 좀 바꿔보려고. 50C 10의 값도 못 바꾸나? 10 곱하기 50C 10이 누군데? 49, 19. 그럼 10C, 50C 10의 값은
그렇게 바꾸려고. 저는 빨간색으로 쓴 것들 때문에 5 곱하기 49시 9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실수배 2배는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K한테 1부터 10까지 49시 9분의 9시 K-1 40시 10-K인가요? K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하게 되면 요 값이 0부터 9까지야? 네. 그럼 49개 중에 9개를 뽑는 작업 중에 9개 중에 빵개 뽑을 때 9개 중에 1개 뽑을 때 9개 중에 9개 뽑을 때 다 한 거 아니야 이거? 모든 상황 다 아니야? 네. 모든 확률 총합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요 상황이 먼저 뽑은 49개 중에서 9개를 뽑아서 먼저 뽑았던 9개랑 똑같은 거의 개수가 빵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9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모든 상황의 확률을 다 더한 거잖아. 확률의 총합의 값은. 얘가 확률의 총합 1이므로 따라서 기대값은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이제 잠깐만 쉬었다 다음 시험지가 토요일 시험지. 2021년 토요일 논술 문제. 제시문 첫 번째 거는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는 극대극소 부분적분. 함수 fx가 있습니다. 범위가 쪼개져 있습니다. 범위가 쪼개져 있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함수가 다릅니다. 셋 다 모두 다르고요. a도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인데 x값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입니다. a도 달라질 수 있는 값이고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상수값이고 x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변수값입니다. 근데 a부터 x까지 적분한 녀석을 라지 fx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지 fx의 값은 그냥 부정적분도 아니야. 그냥 부정적분한 것도 아니고 라지 fx의 값은 0부터 x까지 적분한 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익숙한데 a부터 x까지 적분하라고 했고 a는 특정한 상수도 아니고 변수, 달라지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되겠네. 우리 익숙한 0부터 x까지 ftdt 마이너스 0부터 a까지 ftdt로 바꿔야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바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일단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0부터 1까지 적분부터 해봅시다. 0부터 1까지 누구라고? 이거라고? 근데 이걸 적분하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적분을 못할 것 같고 선생님 분배를 했거든? 근데 앞에 거는 적분하려고 봤더니 속미분한 게 있어요? 속미분이 들어있죠? 그 뒤에 있는 녀석이 문제네. 보통 담배 피우고 오면 머리가 차분해지는데 머리가 갑자기 근데 앞에 거는 부분적분해야 될 것 같아요. 치환 안 하고 그냥 바로 볼게요. U 프라임의 값을 뭐라고 보지? U 프라임의 값을 마이너스 2t 2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볼게요. V의 값은 t입니다. 그러면 적분했더니 2의 마이너스 t제곱 미분했더니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이
빼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EM 그게 소거되겠다. 그 뒤에가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이거죠. 그럼 소거돼요?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소거됩니다. 남은 거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숫자 대입했더니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빵 대입한 빵?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적분값이네요. 첫 번째 건 그냥 적분하는 거 연습시킨 것 같고, 아, 그러네. 이거의 적분만 좀 까다로우니까 적분을 별도로 놔뒀고, 나머지 건 다항함수의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이 쉽네. 문제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범위에서 fx라고 하는 곡선과 x축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라지 fx 자체가 선생님 이렇게 놓으려고요. 0부터 x까지 ft dt가 요게 정적분이 우리한테 익숙한 정적분인데 이걸 gx라고 하면 y는 fx의 값은 뭐라고요? gx 마이너스 ga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필요해요? 그럼 결국은 이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라지 fx가 필요한 게 아니네. 난 라지 gx가 필요한 거네. 그래서 g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gx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x의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이때 gx 값 구하고 있습니다. 0부터 x까지 적분할 거죠? 0부터 x까지 적분할 건데 이때는 누굴 적분하자고요? 아하 0부터 x까지인데 x는 지금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있다고? 그런데 0이 이 범위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적분하고 싶은데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을 따로 할 거고 0부터 x까지 적분을 따로 하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아, 이거 합치면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적분을 하고 싶습니다.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두 번째 거 적분하는 건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아이씨 생각이 안 난다. X죠. 이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거 제곱이었어?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는 t 플러스 3이라고요? 이걸 적분하세요. 아까 적분했었죠 우리. 이 함수를 방금 전에 논제 1번에 적분했었죠?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이거였나? 어딨어? 이거였지? 이거고 나머지 소거되는 거였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적분했더니
네, 이걸 산수하러 갑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분의 1? 네. 빵 대입하면 빵.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이거예요? 와, 근데 이거 이제 하나 하는 거잖아. 나머지 게 사이로 통분했더니 6, 49? 맞아요? 그럼 4분의 1로 묶어주면 완전 제곱식인가? 이제 하나 있어. 괴롭다, 괴로워. 이건 그냥 적어보면 돼? 0이 이 속에 있잖아. 이땐 누굴 적분하라고? 이걸 적분하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소거되겠죠? 0부터 x까지인데 남는 녀석의 값은 요게 남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세 번째, 1부터 3까지면 0부터 1까지는 첫 번째 구해놨던 거죠. 1부터 x까지를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인가? 쌤, 근데 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할 때 음. 저 x축이랑 만나는 적이 있어서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아? 그림에서. 이건 넓이 구하는 게 아니잖아. 아, 네. 아니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넓이 구한 게 아니라고. 우리 정적분 구하는 거라고. 넓이 구할 때야 부호가 바뀌니까 이거 넓이가 아니라고 이건. 이건 단지 정적분이잖아. 자, 1부터 x까지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전에 x 마이너스 3이었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앞에 있는 거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적분을 할 숫자로 하는지 문자로 하는지 헷갈린다. 맞게 썼나요? 말 안 하고 하면 이렇게 편한데 세상에. 1 대입했습니다. 3이 얘 또 누구야? x가 네. 이제 gx 값은 알고 있고요. gx 값이 ga랑 만나서 생기는 값이 필요한 거죠. 그럼 gx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이씨, 왜 반드시 안 그려지지?
G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1부터 3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Y는 G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가 아래 블록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꼭지점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3은 빵을 지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누구지? 아래로 블록이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지수함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 플러스 1 대입해도 2분의 1 플러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빵 대입하면 지수함수의 그림이 원점 대칭인가? 기함수냐 이거? 여기다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나? 이거는 지금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y의 보도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기함수인 거지? 그림이 어떻게 나오려나? 아, 근데 이게 또 극점을 가지는구나.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이씨 졸라 어렵네. 그 다음 녀석의 값 위로 블록이죠. 꼭지점 좌표의 값은 3,0이죠. 이 그림이야. 쌤이 지금 두 번째 건 미분해 드릴게요. 이거 미분하면 F죠. F가 이거죠. 도함수의 값 이게 지금 도함수잖아. 이 값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었죠.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이 점 좌표가 극점이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서 극점,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서 극점입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 문제에 구했던 게 뭘 구하라고?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 아,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GA라는 녀석의 값이 어떻게 돼야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때가 GA거나 네. 이때가 GA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A의 값은 누구야? 이때 A 값은 누구예요? 따라서 문제는 그러한 A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제 지쳤는데 더 하라고. 똑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별도의 문제지, 이거는. 그죠? 이거는 위에 있는 논제 1번, 2번, 그리고 위에 있던 fx랑 무관합니다. 이건 새로운 문제입니다. gx라고 하는 세 값에 대해서 먼저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gx의 값이 얘는 위로 블록인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빵하고 1이고 그럼 빵보다 빵과 1 사이 했을 때 이때는 누구야? 양수값이니까 이건가요? x의 값이 0보다 작던지 또는 x의 1보다 컸을 때는 0이에요?
그런데 그런 gx의 값한테 4분 x를 대입한 거 2분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16배, 8배에서 더한 녀석의 값을 h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실수 t의 값에 대해서 각 t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서다는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값들을 싹 다 구하세요. 내가 필요한 건 h가 필요한 거죠. h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4분 x를 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4분 x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4분 x를 대입했으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인가요? 4분 x를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분 x를 대입했더니 그 다음에 g 2분 x 마이너스 2의 값도 필요합니다. 여기다 지금 2분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 2배 했더니 4부터 6까지 맞아요? 맞냐고요? 2분 x 마이너스 2의 값을 x한테 대입했다고요. 2를 2항해주면 2부터 3까지 2배 해주면 4부터 6까지 그 다음 2분 x 마이너스 2의 값을 x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해 2배 하라고 역시 암산이 안되네. 제곱한 게 4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네, 그럼 위에 것도 0부터 4분일까지 위에 거? 4분. x한테 4분의 x를 대입했다. 여기는 x한테 4배 했다고. 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거 대입해서 분식식 풀게 되면 x의 값이 4보다 작을 때 하고 x가 6보다 클 때겠죠? 그때는 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범위를 사부터까지 여기 범위 중에 겹치는 범위 없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hx가 필요하죠. (0부터)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야?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6보다 컸을 때 범위는 0보다 작을 때 범위 4개? 제일 처음에 x값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0이죠. 0한테 실수배 16배, 8배에서 더해도 0이죠. 두 번째는 x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범위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동은 어디 쓰나 상관이 없거든? 그때는 요거는 존재하는 0부터 4까지는 이거고 0부터 4까지는 빵이죠. 여기다가 16배 하라고요? 16배 했더니 이해되신 거 맞아요? 세 번째는 4부터 x의 값이 6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다 몇 배 하라고? 8배? 8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32x? 아니다 40x? 마이너스 12에 8배 쓰니까 마이너스 96? 마지막으로 x의 값이 6보다 컸을 때는 둘 다 빵이기 때문에 빵이라고요? 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hx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절편값이 0하고 4인가? 위로 블록이죠. 2대2 하면은 8이에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누구야? 24. 24? 네, 24.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은 4하고 6? 5대2 관계 최대값? 5대2 뺐습니다. 5대2 하면 4인가? 네, 4. 이 그림이 hx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값이 3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다 구하라고? 근데 이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네. 각 t에 대해서. 이걸 구분해야 되겠네. t의 fx라고 하는 녀석과 xft라고 되어 있거든? 네. 만약에 t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h 빵의 값이 누구야? h 빵의 값은 빵이에요? t가 빵이라고 한다면 좌변값이 누구야? t가 빵이면 우변값은? f빵이 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좌변도 무조건 빵이고 우변도 빵이야? 네. t가 빵이었을 때는 해가 얼만큼 있지? 교점에 이 녀석 x의 값 무수히 많아요. t가 빵이면. 우리는 x가 3개였으면 좋겠죠? t가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fx라고 하는 녀석과 t가 빵이 아니니까 t로 나누게 할 수 있나요? 한 녀석의 값은 저기 그려진 보라색 그림, 또 한 녀석의 값은 직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난 직선인가요? 네.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기울기가 t분의 ft입니다. 이런 거 맞아요? 네. 교점이 3개일 때가 어떨 텐데? 원점을 지난 직선이 교점이 3개일 때가 1개, 2개, 3개인가요? 근데 t의 값은 빵이면 안 돼. t가 빵이면 교점 무수히, t의 값, x의 값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이때 t, 이 두 개의 t가 우리가 원하는 t입니다. 그래야지 이 점이 t1, ft1, 이 점이 t2, ft2거든. 그래서 원점과 t1, ft1 지나는 선이랑 원점과 t2, ht2를 지나는 선이 교점이 3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t1, t2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된 거 맞으세요? 네. 그래도 내가 필요한 거는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접했으면 좋겠으니까 기울기 값 모르잖아. 가운데 있는 부분이 누구지? 4부터 6까지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0x 이 녀석이랑 기울기가 m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접할 때는 그냥 녹았다 미분에 넣었다 풀까 그냥? 판별식 쓰기 귀찮아서 접할 때는 그냥 녹았고 미분은 똑같습니다. n값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n값 대신에 대입하면 그지 같은데 마이너스 8x제곱이니까 이항해주면은 4x제곱 40x니까 지워져? 맞나? 96이야? 4로 약분하면 16,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왜 접할 때가 이렇게 두 개지? 4에서 접할 수 없는데 4보다 큰 값에 접하는데 어디? 4x 아 16이 아니지? x의 값은 루트 24? 이게 지금 t2 t1 값이 필요합니다. t1 값은 m값이 2루트 6을 대입하면 40-16 루트 6 y는 40-16 루트 6 x라는 직선과 앞에 있는 포물선이 교점이죠. 앞에 있는 포물선이 이 두 개의 교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t1입니다. 아이고야. 팔도 있어? 아, 그나마 쉽네. 그러면 약분했더니 t1의 값은 8루트 6 마이너스 16?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또 다른 근이니까. 그럼 요 녀석의 값이 t2네. 문제 요구한 거는 이 두 개 t 값을 구하세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2번이 제시문에서 n개 중에서 같은 게 a개, b개 있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였잖아요. a팩, b팩분의 n팩입니다.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교집합 확률값은 p 곱하기 pb로 계산했을 때 독립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확률값의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눔값이나 뺀값을 통해서 나눔값을 통해서 풀 때는 1보다 큰지 작은지, 뺀값을 통해서 풀 때는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최대값을 px가 x일 때 확률값의 증가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k번째 행에는 k개의 분기점이 있는 삼각형 모양의 배열이 있습니다. 뭐 말 어렵기도 하네. 첫 번째 행에는 한 개, 두 번째 행에는 두 개, 세 번째 행에는 세 개 이렇게 있는데 각각에 넘어갈 때마다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를 매번 이제 결정하는 모양이야. 왼쪽으로 갈 확률값은 p, 오른쪽으로 갈 확률값은 q입니다. 그런데 k번째에서 k 플러스 1번째로 갈 때 무조건 항상 두 갈래 중에 한 갈래를 선택해서 가는 건데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할 겁니다. 공은 k번째에서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바로 아래 k 플러스 1번째에 가장 가까운 두 개의 분기점 중에 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각 분기점의 공이 바로 아래 행의 왼쪽 분기점으로 이동할 확률값은 5분의 1입니다. 왼쪽으로 갈 확률값은 5분의 1, 오른쪽으로 갈 확률값은 5분의 4입니다. 한 분기점에서 공의 이동 방향은 이전 분기점에서 이동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이 마지막으로 101번째에 도착했을 때 101번째의 분기점들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0부터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했다면 공이 도착한 분기점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공이 1행에서 출발해서 위의 규칙을 따라서 101번째 행의 x번 분기점에 도착 확률의 값을 px가 x일 때 확률을 얘기하겠습니다. px가 87일 때 확률과 px가 88일 때 확률 값을 나누기 해서 나눈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p 자, 이것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101번째에서 제일 앞으로 갈 확률이 뭐야? p에 자, 몇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어? 1행에서 2행으로 갈 때 한 번 선택하잖아. 그 다음에 1행에서 3행으로 갈 때는 두 번 선택하는 거 아니야? 1행에서 4행으로 갈 때는 세 번 선택하는 거지.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선택을 1행에서 4행으로 갈 때는 세 번 선택한다니까? 1행에서 101행으로 갈 때는 몇 번 선택해? 100번 선택하죠?
근데 빵에 도착하려면은 왼쪽부터 빵부터 100까지 부여했다며. 빵에 도착하려면은 왼쪽을 몇 개 선택하고 오른쪽을 몇 개 선택해. 왼쪽을 100개 선택하고 오른쪽을 빵 개 선택해?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빵으로 도착해? 그럼 얘는 이런 거네. 100번 중에 빵번을 왼쪽으로 가는 건 100번 선택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빵번 선택한 거야? P의 X의 값이 1일 확률의 값은 100번의 선택의 기회 중에 한 번은 오른쪽으로 하고 나머지 99번 다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네. 100번 중에 88번을 12번은 왼쪽으로 가고 88번 오른쪽으로 가요? 100번 중에 87번을 오른쪽으로 가? 네. 이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쓸까? 맞아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뭐가 남지? Q분 P. 이 조합의 값을 약분해야 되겠다. 분모가 이 100C12의 분모는 12부터 1까지 이건 13이니까 13부터 1까지 약분한 분모에 13이 남아요? 이건 100부터 100, 101, 199 언제까지 쓰는 거지? 88까지 쓰면 13개를 쓸걸? 87이면 14개를 쓸걸? 89까지가 12개인가요? 89부터 100까지가 12개입니다. 이건 89까지가 있는데 이 분자의 값에는 100부터 언제까지 있어? 88까지 쓴 게 13개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13개하고 분모에 있는 12개를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88이 남아요? 100부터 89까지는 약분되니까 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이 Q의 값은 5분의 4, P의 값 5분의 1, 4. 이 값은 왜 13분의 1보다 크네? 1보다 크면은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진짜. 분자가 더 커요? 네. 그럼 87, 88부터는 얘는 감소하는 거네? 87 정도에서는 감소하는 거지. 87 대입한거보다 88 대입한 게 더 작으니까. 이런 거 맞나요? 네. 그럼 x의 값이 a에서 최대값을 갖도록 한 a를 구하라며. 그럼 내가 찾는 a는 87보다 앞에 있겠다. 그러면 나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구해서 이게 1보다 작은지 큰지를 통해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구야. 부모가 누군데? C. 분자는 누구야? P 마이너스 X. QX. 자, 뒤에 있는 PQ의 값은 부모의 Q가 남고 분자인 P가 남아요? 이거 어차피 4분의 1이라며. 앞에 있는 녀석이 누가 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아까는 87하고 88을 이렇게 바꿨었잖아. 지금 안 바꾼 거지. 지금은 분모의 값에 x 플러스 1부터 x 마이너스 1까지 곱한 게 있죠. 이거는 x부터 1까지 곱한 게 있습니다. 약분된 분모에 x 플러스 1 있나? 아, 선생님 뭐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까 13이 어디 있던 거지? 아, 13이 위에 있던 건데 분모에서 번분수 맞게 잘 계산했구나, 지금. 지금은 x 플러스 1 분모에 있는 거지.
네. 그 다음 100, 이게 어렵네. 100부터 시작해서, 이건 100부터 x가 있는 거지. 이건 100부터 x 플러스 1개 있고, 100부터 x 번째 숫자가 누구야? 얘가 두 번째 거야? 그럼 x 번째 건 누군데? 플러스. 이게 x 번째 거야? 네. x 플러스 1번째 거는? 이게 x 플러스 1번째 거야? 네. 그럼 100 마이너스 x가 하나 남나? 약분하면? 여기에 100 마이너스 x가 남아요? 그러면 앞에 게 100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1? 그리고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거지. 그래야지 언제 최대값을 받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값이 1보다, 아까 전에 이게 1보다 컸나? 네. 이러한 x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값이 5x의 값이 80이면 성립해? 네. 80. x가 80이면 성립하고 81에도 성립하죠. 근데 이 값을 1보다 작다로 곱풀게 되면 그 녀석이 누군데? 이렇다고? 그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실은 x가 80일 때는 어떻다고? 이게 80 대입했을 때야? 근데 누가 더 크다고? 79를 대입하면 1보다 작으니까 이거야? 그 a가 누구라고요? 이된 거 맞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일요일 단국대 문제. 남은 시간 10분.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나? 스위치. 남은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일 때 주어져 있고 조건방률 주어져 있고 A라는 사건은 B 속에 있는 A와 B의 바깥에 있는 A를 합친 게 A 사건입니다. 스위치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5개의 스위치가 있고요. 5개의 스위치가 닫힐 확률 값이 5분의 2, 5분의 2, 5분의 3, 5분의 3 P입니다. 나머지 다 숫자로 줬는데 P 하나만 숫자로 안 줬습니다. 다 전부 다 닫힐 확률입니다. 닫힐 확률은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죠. 네. 첫 번째, P가 1이란 말은 요 2번째 게 스위치가 닫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전구가 켜질 확률까지 필요합니다. 전구 어떨 때 켜지는 거지? 한쪽만 다 연결. 이쪽만 연결되면 되나? 또는 이쪽만 연결돼도 돼요? 또는 이렇게 연결돼도 돼요? 또는 이렇게 연결돼도 돼요? 또는 세 군데가 연결돼도 돼요? 또는 네 군데가 연결돼도 돼요? 그러면 전기가 흐를 확률의 값을 연결될 확률의 값을 닫혀있을 확률의 값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엄청 길어질 것 같아 풀이가.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럼 전기가 흐르지 않을 확률의 값을 빼주면 되겠다. 이런 거 맞아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려면은
어떨 때 전기가 안 흐르지? 가운데는 아니, 여기 무조건 연결돼 있대, 지금. 한 개만 닫혀 있을 때? 다 AC, 그러니까 A, B, C, D가 다 열려 있거나 여기에 전기가 흐르지 않고, 네, 그리고 여기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네, 그러면 전기가 안 가는 건가? 네. 또는인가? 헷갈린다, 그지? 두 개씩 닫혀 있다? 어떻게 구할 건데? 전기가 흐르지 않으려면 여기 한 군데만 닫혀 있으면 전기 흘러 안 흘러? 한 군데만 닫혀 있으면 여기는 닫혀 있는데 여기가 열려 있는 거잖아. 또는 여기 두 군데만 닫혀 있으면 안 흐르지. 이쪽만 닫혀 있거나 둘 다 닫혀 있으면 전기 안 흐르죠.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그래. 이렇게 할까 그냥? 이래서 뺄까 그냥? 몇 개를 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일단 열려 있는 거. 여기가 열려 있는 게 누군데? A하고 C 열려 있을 거. 여기 열려 있는 거. 여기 중에는 닫혀 있어도 되는 거. 아무렇게나 둬도 상관없지, 이거. 이게 여기가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아씨, 헷갈린다. 헷갈려, 씨. 내가 지금 뭐고 있는지 자꾸 머릿속에 헷갈리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경우 열려 있고, 닫혀 있고, 열려 있고, 열려 있고, 열려 있고, 열려 있고, 닫혀 있고, 열려 있고, 열려 있고, 닫혀 있고, 닫혀 있고, 다 열려 있는 거 이렇게 겹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이 뭔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얘는? 아씨, 뭐가 헷갈린다. 이게 순서가 다르지, 지금. 이게 A, B, C, D죠. A, C, C가 열려 있을 거니까 5분의 2하고 5분의 3 바뀐 거죠, 지금. A가 닫혀 있을 게 5분의 2. C가 A, B로 보면 되지. A, B, C, D 보면 되지. 5분의 3 맞겠었나? 그 다음에 5분의 3, 5분의 3,
C가 5분의 3. 근데 이 7가지나 다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너무 빡시지 않아? 그 이래서 이거 다 더한 거 빼야 되지. 뭔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없나? 어차피 양쪽 옆에 있는 같은 건 양쪽 옆에 있는 건 같은 거라니 무슨 말이야? AB랑 TD랑 AB랑 CD랑 같은 AB랑 CD랑 뭐가 같아? 같이랑 거. 아, 이게 확률이 똑같다고 어차피? 네. 이거랑? 그냥 AB 순서만 바뀌는 거죠. 그럼 곱하기 2만 하자고? 밑에 거만 따로 그럼 밑에 거 나중에 한 번 두 개가 아니니까 하나만 더 적고. 그러네. 이게 5분의 2, 5분의 2였으니까 똑같은 거네. 5분의 3, 5분의 3이니까 좌우가 대칭이네. 그럼 이건 2배 하면 되고, 이것도 2배 하면 되고, 이 확률이 닫혀있으니까 5분의 2, 5분의 3. 마지막 녀석이 3, 5분의 이게 전부 다 싹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만 다 쓴 거죠. 그럼 1 빼기 첫 번째 게 48? 두 번째 게 108? 세 번째 거는 72? 네 번째 거는 36? 네. 그럼 625분의 625 마이너스 120, 144, 264? 네. 264를 뺐더니 625분의 300, 361. 네, 이거 답 맞아요. 나머지 문제 못 풀겠어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금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12시에 수업하려고 하는데 주혁이만 문제가 될 것 같거든? 주혁이 너 되게끔 만들어서 오세요.